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이해 1주차 수업입니다. 대중음악의 이해는 대중음악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외면적인 것들과 내면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장르를 두고 특징이 어떠한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대중음악의 이해 전체적인 맥락과 요즘 한참 핫하죠.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관점의 문제예요. 일단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법, 문화와 팝 컬처라는 측면에서 보는 법, 그 다음에 예술사적인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대중음악을 바라볼 것이고 이해할 것인가가 나만의 기준으로 있으면 그게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려본 차트입니다. 대중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해가 되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의도, 미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 사연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은 타인의 해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내가 이 문화, 이 컨텐츠에 지금 공감을 하는가, 공감이 된다? 그러면 그 대중문화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문화가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득할 필요 없어요. 그게 대중문화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 대중문화 안에 대중음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중음악의 이해를 배우는 거죠. 내가 대중음악을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쇠고랑 차지 않아요? 경찰 출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정말 문화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우측에 있는 그림들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 안전한 곳에서만 신념을 외치는 사람들, 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란의 이 작가가 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에 대한 뒷얘기, 이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들이 이 그림을 페이스북이라는 SNS 상에서 큰 목소리와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숨어있는 이런 차이들을 그렸다라는 어떤 해석, 공감이 되시나요? 우측의 그림 사진입니다. 초음프 바리톤의 인스타그램 사진인데 그 외의 현실 세계는 굉장히 아니더라.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한 의도인지, 어떠한 사연인지, 방법인지, 해석인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사연인지, 방법인지, 해석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그 음악이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악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통 시간에도 얘기했던 기록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음악은 악보라는 활자 매체와 녹음이라는 음원 매체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미디어 소통과 예술에서는 프린팅 시스템으로 기록됐던 악보에 대해서 한번 봤었고, 그 악보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온 예술음악에 대해서 살짝 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술이 만들어지는 20세기에서부터 음악이 녹음돼서 음원으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소비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레코딩 시스템과 음반 산업이 굉장하게 발전을 하죠. 1980년대에 들어서 MTV가 개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개관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가 열리고, 지금 이 보는 음악의 시대의 극단점에 서 있는 게 지금의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한 축은 영상 플랫폼 상에서 이 음악가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조회수, 댓글, 좋아요 등으로 또 새롭게 분류하는 연구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디오라는 매개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대중음악의 부분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이 비디오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제가 좀 슬라이드를 많이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가수로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아마도 이 이후엔 다시는 안 일어나지 않을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자,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레트로 팝, 디스코 팝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곡이라고 한다. 다이너마이트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 RM이 한 말입니다.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만약 2018년도에 이 곡이 등장했다면 이 단어가 여기 있을까요? 없겠죠. 시대적인 이벤트, 소셜 이벤트라는 맥락에 맞닿아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관점은 음악이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던가 예술사적인 측면 혹은 그냥 정말 장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의 이벤트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다, 영감을 얻었다 라는 걸 체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의 첫 가사가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시간이라면 여기서 화자의 의미, 밑줄 긋고 뭐 특징이 다른 것 이런 거 나오겠죠. Bring the fire, so set the night alight. 무슨 말이죠? 내가 불을 가져오는 걸 봐라. 이 밤을 밝히겠다. 다음 화자의 더 night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이 상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이 곡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고자 힘있는 음악을 만들었고 그 힘있는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목을 다이너마이트라는 딱 느낌이 오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것에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이들이 이런 음악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곡에서 채택한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가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예요. 마이클 잭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흑인 음악가, 춤 잘 추는 사람, 피부 백반증이 있었다고 하죠. 얼굴이 하얘지는. 그래서 성형수술 많이 했던 가수? 아니죠. 그건 마이클 잭슨의 어떤 단편적인 면이고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신념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걸 따져보자면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음악가예요. 그래서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Inspire change, Bring joy and heal the world. 기쁨을 가져와서 세상을 낫게 하자. 마이클 잭슨만큼 음악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었던 음악가가 없었다란 얘기예요. 방탄소년단은 그런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음악의 힘을 믿는다라는 걸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마이클 잭슨의 춤을 그대로 흉내낸다거나 동작을 흉내내는 오마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등장시킴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완성했던 건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도 원했던 레이셜, 인종적인, 소셜, 사회적인 평등. 다이너마이트의 노래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죠. 자, 이 관점으로 바라본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시 1분 50초에서 3분 16초를 보여드릴게요. That we can find in both the lyrics and the MV. Dynamite is first and foremost an homage to Michael Jackson and Motown, which is an African-American record label that especially in the 60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racial integration of the mainstream media.
While the sound of the song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funky and disco vibes of the Jackson 5, the choreography is a mix of disco dancing and some of the most iconic moves by Michael Jackson. And this homage is extremely fitting in this context because MJ's ideology and discography heavily advocated a universal message of racial and social equality. If you're familiar with Michael Jackson's music, then you know that MJ believed that music had the power to bring the people together and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And his entire discography reflected this belief in a way that inspired his listeners to take action and change the world themselves. You see, by making music that was inclusive, revolutionary, and socially aware, Michael Jackson's goal was to inspire change, bring joy, and heal the world. So by paying a tribute to him, BTS further show us that they want to take part in this change because they share the same universal message of love, healing, and equality. Much like Boy With Love, Dynamite is all about appreciating the joy that can be found in the little things and bringing the fire in your metaphorical night. So even if nowadays it's very difficult to have this positive attitude, BTS wants to help you with that by giving you energy and comfort through their music. Now in the 약간 영국식 발음인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시죠? 중간에 어떻게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작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choreography is a mix of disco dancing and some of the most iconic moves by Michael Jackson. And this homage is extremely fitting in this context because MJ's ideology and discography heavily advocated a universal message. 오마주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저기서 M자가 두 개 있는 건 불어식 표현입니다. 오마주랑 패러디랑 플래저리즘이라고 말하는 표절은 달라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오마주는 누군가한테 바치는 헌정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자면 카피라는 것에선 동일하죠. 표절은 정말로 베끼는 거고 패러디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로 구분하시면 돼요. 오마주 이게 뭐지? 그런 다음에 이해하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나오면 이게 오마주예요. 어로 구분해야겠네요. 그런데 표절은 나오고 알고 나서도 이렇게 나오면 표절이에요. 패러디는 뭐냐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허허허 라고 웃기면 패러디입니다. 네, 제가 만들어낸 유머예요. 네. 자,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 단순히 패러디라던가 카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오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도 원했던 racial and social equality에 대한 어떤 방탄소년단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원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팝컬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갖다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뮤직비디오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일단 각각의 다양한 시대의 팝 컬처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가 입술에 묻어있는 우유, 흰색 거품이 Got Milk라는 캠페인에서 따온 거다. 이 친구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Tune Squad Jersey라고 해가지고 스페이스 잼이라는 영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스페이스 잼이나의 마이클 잭슨이 입고 있는 티다.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졸던이 입고 있는 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춤을 추는 이 방안, 구석구석 비틀즈라던가 데이비 보이라던가 당시의 락스타, 널바나, AC/DC, 데이비 보이, 퀸, 비틀즈.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음악을 듣지 않고 화면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에 빠진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전 시대에 굉장히 자유롭고 부유했었던 그 삶에서 지금은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활동의 제약도 있고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불안감, 이 시대에 바라보는 이 과거상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정말 그 팝컬처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해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죠. 그 이후에도 심슨이라던가 터미네이터 같은 포스터들, 그리고 가사 안에 등장하는, 이게 리릭입니다. 가사, 킹콩이라던가 롤링스톤이라던가 아니면 르브론 농구 스타라던가 이런
하나의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불러오는 그 향수들, 그리고 우리가 술 먹으면 옛날 노래 듣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그 옛날 것들이 주는 기억과 에너지들, 그 에너지를 다이너마이트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사 중에는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친구들을 불러, 데려와, 그리고 join the crowd,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걸 즐기자.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the talk, just move like we of the world. We of the world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던 반스의 로고였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of the world is a slogan that bands used since 70s. 70년대에 사용했던 로고입니다. 어떤 거냐면 celebrate the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of their targets audience who lived off the wall and went against the norm. 노멀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은 어떤 창조와 개성을 즐기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역시 마이클 잭슨의 앨범에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Off the wall. 편견을 벗어나 틀을 깨? 뭐 이런 느낌이겠죠. 모든 팝 컬처가 하나로 귀속돼요.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라던가 문화의 흐름들을 알면 이 곡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주얼상으로 그냥 볼 수 있었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접근이라면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영상이 얘입니다. 어떤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 클랜 쉿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유튜버예요. 패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The mixture of four different fashion eras that are showcased into the BTS Dynamite 뮤직비디오. 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는 패션 역사상 이제 큰 흐름이었던 네 가지의 different, 다른 시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시작이 70년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이름이 뷔죠. 이 뷔가 구찌에서 나온 에메랄드 그린 수트를 입고 있는데 베스트는 무슨 뭐고 남방은 뭐고 바지는 뭐다까지 띠디딕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70년대의 대표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이 대표적 트렌드는 디스코 에센스라고 해서 디스코장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의상이다. 디스코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악 장르죠. 이건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입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사실 디스코는 거의 말하면 이제 80년대예요. 이 영화가 아마 78년도쯤에 개봉을 할 거예요. 디스코의 문화가 떠올라요. 유로댄스에서 이렇게 발전해 와서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또 이건 오마주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담고 있는 패션의 흐름이 보여주는 패션사의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보여줘요. 잠시 90년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Denim on denim was huge in the 90s into the early 2000s. Here 뭐라고 하죠? 데님, 데님. 그러니까 청청 패션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커다란 움직임이었다. in the bedroom set, he gives off a very relaxed vibe, with his double denim ensemble, again by Louis Vuitton, styled with a pair of Timberland boots and Kujon necklace. Jimin also is wearing a denim look, as he sports a casual outfit featuring Ralph Lauren distressed denim pieces and a Dior gradient tee. He elevates the look with jewelry from vintage Hollywood, and then adds a retro touch with Karen tinted sunglasses. Into the 2000s, we see this 이렇게 하면서 2000년대로 들어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패션을 나눠보면 7, 8,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의 네 가지의 큰 흐름을 담고 있지만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 장면 사이의 시대의 변화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액세서리와 옷들이 표현해주는 그 시대의 어떤 대표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죠. 한번 끝까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사실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패션 쪽이어서. 또 다른 관점은 장르입니다. Upbeat disco pop song with elements of funk and so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Dynamite is BTS song which is upbeat disco pop song with elements of funk and s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 장르가 몇 개 등장하죠? 디스코, 펑크, 소울. 그러면 디스크, 펑크, 소울을 음악 장르로 이해하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디스코 한번 보죠. Disco is a genre of dance music and a subculture that emerged in the 1970s from the United States urban nightlife scene. 제가 서브컬처에 빨간색을 쳐놨는데 어떠한 대중음악 장르가, 그러니까 굳이 대중음악이라고만 하면 뭐하지만 어떠한 이런 음악이 하나의 장르로만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치면 미니멀이죠. 미니멀은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음악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삶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옷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시작된 하나의 장르가 그냥 그 예술 장르로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스타일로, 무브먼트로 작용되면 그게 이제 서브컬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스코 패션, 디스코 헤어스타일, 디스코 라이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Each sound is typified by 4 on the floor beat, syncopated bass line, string section, horns, electric piano, synthesizers, and electric rhythm guitar. 어떤 접근이죠? 철저하게 음악 요소적인 접근이죠. 어떤 악기들이 쓰이고 있는가? 어떤 리듬의 특징이 있는가? Elements of funk가 있다면 funk가 또 어떠한 음악인가? 소울이 또 어떠한 음악인가? 그러면 얘를 장르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에서 이 장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 지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에서 조 블랙이 칠판에 락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챕터죠. 제가 이걸 사용할 때 미국의 팝 음악을 이해하려면 컨트리 음악과 블루스 음악의 어떤 두 양갈래를 이해하면 쉽다. 즉, 화이트, 블랙입니다. 블랙에서 블루스가 재즈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재즈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 블루스가 R&B, 리듬 앤 블루스입니다. 블루스의 리듬 조금 강하게 한 거. 이 블루스가 두압으로, 두압이 소울과 펑크로, 펑크가 디스코로. 그래서 이 두압에서부터 반드시 두압 부분은 아니지만 소울, 사이키델릭 락, 프로그레시브 락 이쪽은 리스닝 쪽으로 발전해가고 펑크, 디스코, 힙합, 댄서블 뮤직으로 점점 변해가죠. 이렇게 장르를 서로 간의 상관관계, 연관성으로 이해하는 장르적인 접근이 있어요. 정답 있나요? 없죠. 장르로, 음악적인 재료로 접근하나, 패션으로 접근하나, 팝 컬처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로 접근하든지, 사회적 이벤트로 접근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듣고는 저는 사실 가요를 잘 안 들어서 예전엔 가요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너무 부러워서. 이 음악이 유명해지고 이러는 게 작곡가로서 너무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일부러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방시혁이 만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유명하길래 뮤직비디오를 클릭해보고 음악을 듣고 와, 방시혁의 작곡 능력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건 정말 딴 나라 사람 같다. 이건 미국물을 먹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한국 사람한테서 나왔다더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치해 보니까 역시 이제 외국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구나. 아무리 음악을 오래 공부했고 음악의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땄지만 내가 도저히 글로써 학문으로서 배울 수 없는 대중음악의 감각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아마도 내가 대중음악을 받아들이는 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앞으로 조금 나눠질 것 같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의 음악을 이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마칠게요. 대중음악의 이해라고 검색하시면 민은기 교수님이죠. 민은기 교수님의 대중음악의 이해와 김창남의 역금입니다. 김창남이 다 쓴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쓴 글을 엮어놓은 책 두 권이 뜹니다. 민은기 선생님의 접근은 무조건 장르적으로 가요. 그래서 컨츄리 음악이라고 하면 이 컨츄리 음악이 갖고 있는 앤드 웨스턴 음악의 특징, 크로스오버의 특징, 어떻게 리듬이 변화되고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정말 음악적인 접근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머리글이라고 하죠. 보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창남의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이해는 여러 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대중음악과 산업, 대중음악과 테크놀로지, 대중음악과 수용자, 대중음악과 지리, 세대, 정치, 여성, 정말로 대중음악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장르적인 흑인 음악, 포크, 댄스, 월드뮤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이라는 장르에 접근을 했다면 이 책은 정말 지리, 세대, 정치, 여성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머리글도 어떻게 시작하냐?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이 폭발적인 유튜브 조회수를 자랑하며 K-팝 열풍에 기름을 붓고 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체 싸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두 권의 책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빅뱅도 소녀시대도 다 훌륭하게 해외에서 일본, 유럽 성공했지만 싸이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한국 K-팝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 때가 제가 미국에서 한참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박사과정 중에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문이 오면 차를 끌고 가서 이제 배달을 하면 돼요. 한국 식당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해서 제가 그걸 이제 배달을 했었어요.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배달을 하다 보면 라디오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 4번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그 정도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인기가 있었어요. 할로윈 데이 때 제가 있었던 타운의 메인 스트리트 그린 스트리트였는데 그 그린 스트리트에 할로윈 때 나가면 싸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싸이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때 싸이의 인기가 높았던 건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하하하 펀이었어요. 와, 쟤 되게 웃기네. 이걸 흉내내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재밌네 라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음악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강남스타일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에서 얘는 저작권 때문에 잘리니까 이 영상을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싸이 분장을 하고 춤을 추니까 주위에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하하하 퍼니라는 건 정말로 재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조롱이나 조소의 의미, hilarious,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funny하다라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K-팝의 음악을 진지하게 바라보거나 이 음악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재밌다, 흉내내보자, 소비해보자. 그리고 혹자의 얘기로는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말이 미국 애들한테는 오픈 콘돔 스토어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네? 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웃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다르죠. 지금의 시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유엔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차용했던 오마주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어요. 커버라고 눌러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어떻게 보자면 정말 패러디고, 방탄소년단의 커버는 약간의 리메이크라던가 정말 약간의 오마주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반은 싸이가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정점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찍고 있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대중음악을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이 시간에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장르가 있어요. 대중음악의 정의는 대중이 좋아하는 모든 음악일 거예요, 아마. 단순히 실용음악이라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소비하는 모든 음악이 대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굵직굵직한 장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식견을 조금 더 넓혀드리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생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들도 어떠한 생각의 프로세스로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이 동영상 수업이어서 매 수업마다 간단한 출첵 과제가 나가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출첵 과제인데, 오늘의 출첵 과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대중가요 하나를 써서 PDF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이 숙제가 주어지면 저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1994년도에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를 드라마에서 처음 듣고 우와, 내 인생의 노래야가 됐어요. 그 인생의 노래야처럼 좋은 곡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 곡의 작곡가를 봤더니 작곡가 이름이 김영석. 김영석은 한양대 작곡가를 나왔대. 아, 곡을 쓰려면 작곡가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작곡가가 될 거라고 마음 먹었던 걸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영향을 줬던 어떠한 음악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서 같이 자기소개와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대중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수업할지에 대한 관점과 방탄소년단의 곡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한번 봤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